네, 안녕하십니까. 눈사람 한의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씩씩하게 화이팅! 화이팅하며 망막 점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망막 점막 또는 생긴 부위가 망막 주변부에 생겼으면 망막 점막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망막 중심부 황반에 생겼으면 황반 주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막 점막, 황반은 부위에 생기면 황반 주름. 그러니까 하나의 상처가 이렇게 아무는 과정에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상처가 생기는 원인은 일반적인 경우 이제 40대에서 50대 사이에 눈은 노화가 이루어집니다. 수정체의 노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노안, 수정체의 단백질이 변성돼 가는 것을 백내장, 또 두루눈이라는 노폐물이 쌓이면서 황반 쪽에 이제 혈류 공급 장애가 오는 것, 그것을 황반 변성. 황반 변성은 건성과 습성으로 이렇게 나눠서 90%가 건성, 습성은 이제 신생혈관에 생기는 습성, 그 10%가 습성 황반 변성, 그렇게 구분합니다. 망막 점막이 생기는 원인은 일반적인 경우 40 망막이 이제 박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정체, 유리체, 망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유리체가 망막에 유리체 후반부가 이제 망막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망막의 점액질 물질들이 액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원래 젤리 형태의 물질로 유리체가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망막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잘 떨어지는 부위도 있겠지만 잘 안 떨어지는 부위, 망막과 쫙 달라붙어 갖고 떨어질 때 잘 안 떨어지는 부위, 그게 떨어지려고 할 때 느끼는 것이 우리가 광시증이라고 합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눈을 움직일 때 번쩍번쩍하고 빛이 비치는 것 같고, 그것이 망막이 자극될 때 내 눈동자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유리체가 망막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내가 이 섬광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광시, 빛이 느껴지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떨어져 나오면, 잘 떨어져 나오면 괜찮아, 잘 안 떨어져 나오면서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박리가 되거나 출혈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망막 박리나 이런 것이 있게 되면 비문증, 광시증, 시력장애, 시야장애가 오게 되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병이지만 나도 모르게 약간 찢어진 거 또는 약간 구멍 난 거, 이런 것들은 스스로 아무입니다. 그 아물면서 이제 그 자체가 비닐 같은 막이 덮게 됩니다. 우리 상처 나면 상처 난 부위가 이렇게 치료되는 과정에 이게 이 막이 형성되듯이 아주 가느다란 비닐 같은 막이 덮이는 것이 망막 점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부에 생기는 망막 점막은 시력 장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는 이제 두꺼워지고 이제 더 심해지면 중심부로 이제 생기는 것을 황반 주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커튼이나 이런 것이 쫙 펴져야 되는데 이게 상처 부위들이 이제 또는 비닐 같은 막들이 찌그러진 것들이 황반 망막 중심부에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사물이 구부러져 보거나 휘어져 보이거나 또 시력이 떨어지거나, 또 이게 심하면 이제 황반 변성으로 되면 중심 암점이 보이거나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망막이 후유리체 부위가 망막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과정에 생기는 하나의 병리적 산물, 상처 부위가 아물면서 생기는 주름, 비닐 같은 막, 그런 것들이 생겨서 망막 점막, 중심부에 생기면 황반 주름, 황반에 상처 났다는 얘기죠. 상처, 흉터, 그것들이 이제 막이 생기면서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황반은 이렇게 해서 쏙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막이 이렇게 흉터나 막이 이렇게 주름이 잡혀져 있으면 당연히 구부러져 보이겠죠. 우리가 주름 잡힌 걸로 사물을, 우리가 렌즈에 주름 잡혀 있는 사물로 본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휘어져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제대로 잘 안 보이고 크게 보이고, 또 그것이 이제 주름이 잡혀져 있으면 또 황반으로 혈류순환 장애가 더 잘 오니까 황반 변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수술하는 방법과 이런 한방 치료라는 방법이 있는데, 수술을 해도 그것이 더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방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덮고 있는 막 자체만 완전히 없애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망막 부위는 수많은 신경과 광수용체와 신경들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낼 수는 없고, 위에만 살짝 깎아내는, 완전히 드러내다 보면 이 앞에 세포까지 손상시킬 수가 있으니까 겉에만 잘라 이렇게 드러내는, 심한 경우,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심한 경우, 그 망막 점막이나 황반 주름 때문에 전혀 잘 안 보이거나 많이 불편한 경우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본 원인 치료가 아니고 두꺼워진 정도를 얇게 하거나, 이렇게 원인 치료는 아니죠. 그냥 좀 얇게 하는, 완전히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 세포, 황반 주변에는 원추세포라는 게 600억 개가 있는데, 그 안을 이렇게 긁어낸다고 상처내 버리면 원추세포가 손상이 되고 황반 기능에 또 다른 상처를 유발해서 또 다른 황반 주름을 만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적인 치료는 노폐물과 찌꺼기, 이런 막을 없애는, 그러니까 두꺼워진 것을 얇게 하고, 또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비문증도 심하고 광시증도 심할 수도 있습니다. 비문증이 심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유리체가 떨어져 나오면서 비문증, 광시증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문증만 많이 있고, 광시증까지 있는 경우는 자꾸 이제 망막을 자극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 거기다 이제 망막 주름, 또 황반, 이 망막 점막 황반 주름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치료와 한방 치료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한약은 이렇게 어떻게 이제 데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은 한약을 내가 처방을 했는데 무슨 약을 들어가는지, 또 어떻게 한약을 데려서 이렇게 담아 나오는지를 잘 모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은 많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약에 뭐가 들어갔어요? 무슨 성분이 들어갔나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일단은 성분은 아닙니다. 한약은 성분을 양약처럼 이렇게 이 성분으로 처방하는 게 아니라, 약재가 갖고 있는 효능, 약재가 갖고 있는 연견상결이라든가 활혈거라든가, 연견상결은 딱딱한 걸 부드럽게 하고, 순환이 안 되면 활혈거, 어혈을 없애면서 피를 순환시켜주는 약, 익기, 건비, 기운을 보하면서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 이런 효능에 맞춰서 원인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처방하는 근거는 왜 그 병이 왔고 어떻게 치료할 거고, 그래서 무슨 한약을 쓸 건가를 맞춰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면 의사 처방 따라 틀리는데, 여기 눈사랑간이온 같은 경우는 한 20가지에서 30가지, 한 25가지 정도 일반적으로 약이 들어갑니다. 25가지의 한약이 합쳐져서 현재 황반 변성이나 황반 주름이나 망막 점막이나 또 눈이 불편한 증상에 효과가 있는 약을 쓰게 됩니다. 약이 한두 가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약이 들어갔나요? 라고 물어보면 25가지 정도가 환자분이 현재 불편한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면 한약재가 이만큼 됩니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당 막 200g, 300g 이렇게 그램 수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게 됩니다. 이것을 다 깨끗이 씻어냅니다. 한약재를 이제 우리가 밥할 때 다 깨끗이 씻듯이 다 깨끗이 씻어내서, 이제 이 옹기약, 당기, 한약 데리는 방법이 이제 용기가 여러 가지인데, 눈사랑한의원에서는 옹기 그릇에 데립니다. 뚝배기, 옹기 그릇. 옛날 우리가 이 한약 TV 보면, 허준 TV 보면 이렇게 옹기 그릇 있잖아요. 그래서 한약 조그마한 약 2첩 해가지고 약을 이렇게 데리면 김이 계속 쏟아나고, 그러면서 이 부채도 붙이고 이렇게 하듯이 그걸 옹기 그릇에 합니다. 지금 현대식으로 설명하면 이제 뚝배기, 그러니까 돌솥밥에 데리고, 그 데리는 시간은 한 아침 9시에 들어가면 오후 2시 이후에 나옵니다. 한 5시간 이상을 약을 데려서 그 약을 이제 팩에 담아서 복용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우리가 그냥 소대한 밥하고 돌솥밥하고 틀리는데, 특히 돌솥밥이 훨씬 맛있죠. 근데 한약도 특히 더 그럽니다. 한약은 쇠에 데는
일반 양 그냥 쇠에 데리는 한약과 돌소대, 돌에 이렇게 한약을 데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옹기그릇, 뚝배기 옹기그릇에 한약을 데릴 때 그 한약에 이런 그 쇠와 삼극작용이 있거나 거친 맛들이 많이 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옹기그릇에 한약을 데려서 또 뚜껑을 완전히 뚜껑을 완전히 닫아서 밀폐된 공간이 아닙니다. 뚜껑에는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5시간 약을 데리는 동안 김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옹기그릇 그 안에 있는 한약 속에 나쁜 불순물이나 나쁜 찌꺼기나 나쁜 독소나 이런 것들이 한약을 데리는 과정 중에 김으로 해서 계속 빠져나가서 그 한약이 독소가 없는 한약, 맛있는 한약, 순한 한약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쇠에다 데리는 거, 그냥 양소대 데리는 거하고 돌소 항아리 옹기그릇에 데리는 거하고 된장의 맛이 다르듯이 특히 한약은 옹기그릇에 데려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5시간 데리고 5시간 동안 김이 계속 나가서 노폐물과 독소 이런 것이 나간 한약을 팩에 담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약을 잘 복용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잘 복용하는 방법 조금씩 자주 여러 번 약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에 맞춰서 내가 위장이 약하면 조금씩 내가 간이 안 좋으면 조금씩 그래도 약이 좀 진하다 싶으면 물 좀 타서 환자분이 흡수력이 약하다고 약을 순하게 하긴 힘듭니다. 원칙대로 한약을 처방하면 약이 좀 세다 싶으면 물을 타서 내 몸에 맞춰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빨리 좋아질 수 있고 더 자연의 이런 기운 우리가 자연과 멀어졌을 때 병이 드는데 자연의 기운인 약초를 먹어서 더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고 자연의 약초를 먹는 것 그것이 건강 회복의 기름길이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잘 치료해 봅시다.